자, 어제 그 일부에서요. 예, 그 지금 검찰, 국정원, 경찰 예, 지금 이 기능 조정 문제. 예, 지금 사법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법개혁 특위에서 이제 법률 통과가 다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되느냐, 이제 안 예.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지금 여소야대지 않습니까? 예, 여소야 되죠. 그렇다면은 야당과의 그 협조, 예. 또 설득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60%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해오는 걸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글쎄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예, 그리고 막 전임 정권 이걸 막 쑤시는 걸 막 계속 하는데 이제 뭐 다 선수들이니까 아 이게 뭐 새로 정권 바뀌었으니까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좀 적폐를 좀 튼다는 거 하고 또 감정을 실어서 막 트는 거 하고 내서 부는 거하고는 예, 다르죠. 그 뭐 서로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지금처럼 저렇게 잔뜩 삐치게 만들어 놓고 사실 법안 통과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수반하는 어떤 정책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네. 권력의 그러니까 여권 그리고 대통령 권력에 유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정의하는 게 맞다라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제하고 예, 이 정권이 한쪽에서 뭐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념적 정체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검찰이 그동안에 우리를 많이 애매했으니 이번 기회에 좀 혼쭐을 내겠다 하는 예. 입장도 있고 이런 속에서 또 한국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국회의원을 또 많이 잡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 속에서 자신들을 더 잡아가라고 그렇게 아주 자신들이 부리기 좋은 상황으로 이 사법기관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예. 그걸 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지금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 당이 제가 볼 때 캐스팅 보트를 찍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뭐 비례대표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이쪽 저쪽 합치면 21대여섯 명은 될 것 같아요. 네, 그거하고 한국당하고 합치면 예, 결국은 이 150석에 거의 근접하는 숫자가 나올 거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통과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안철수는 지금 포지션을 점점 보수 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대선이나 이런 걸 보면. 뭐 그렇게도 볼 예. 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밀어붙일까요? 안 그러면 안 되더라도 자신들이 공약을 했고 또 자신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밀어가지고 이렇게 관철시켜 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안 그러면 그냥 한번 찔러서 할라 했는데 야당 반대로 안 됐다라고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그 모든 정치 행위에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안 된다는 거는 우리보다도 더 잘 알 사람들이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예.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고 말하자면 반대편에게는 이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자기들은 선거에서 유리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닐까? 공약도 우리는 지키려고 했고 저쪽에는 뭐 저쪽 예. 방해로 예, 뭐 안 됐다. 예, 자, 그러면 그 발표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국정원, 검찰, 그리고 경찰의 대대적인 조직 개혁, 예.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개혁일 수도 있는 부분을 예.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게 저게 적절했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게 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같은 게 있으면 과거에 잠시 있은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뭐 특별히 발표할 만한 부서가
경찰 담당하는 비서관, 수석 비서관하고 검찰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민정수석이 주로 가진 칼라가 저 잡아가고 청와대하고 뭐 검찰하고 이렇게 쑥덕쑥덕해서 국정원도 좀 움직이고 경찰도 좀 움직이면서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좀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기능의 성격이 좀 많이 담겨 있는 자리인데 예. 그 사람이 저거를 발표하면 누가 옳은 걸 한다 해도 믿겠습니까? 그 좀 쇼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저는 왜 저렇게 모양을 못 갖추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이겠죠. 근데 경찰은 경사가 났습니까? 기능을 많이 심어준다고 해가지고 좀 어떻던가요? 경찰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들이 저렇게 삐쳐 있는데 뭐 법 개정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경찰은 그러면 표정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대를 혹시 한번 해보는 겁니까? 우리 기대를 하죠. 수건이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이거는 별로 알려지지가 않고 관심들을 안 가지는데요. 예. 경찰을 갖다가 크게 세 개를 나누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는 국정원의 대공신흥을 가져와서 보안수사처를 가지고 예. 또 하나는 현재 경찰서 체제 있지 않습니까? 일선 예. 경찰서 체제는 수사 경찰을 예.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자치 경찰로 해서 예. 뭐 교통이나 일종의 뭐 방범, 예. 뭐 민원 이런 것들을 다루겠다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국민들 앞에는 이걸 어떻게 경찰을 운영할 건가? 뭐 보안수사처는 괜찮아요. 뭐 별동대로 보고. 네. 그러면 일선 경찰서는 수사 기능만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나머지 일상적인 경찰의 잡무 활동은 지방자치 경찰로 이렇게 독립을 시키겠다. 예. 이러는데 그러면 경찰도 보면 중앙경찰이 생기고 지방자치경찰이 별도로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지방자치 경찰이 별도로 생기는 것이죠. 근데 지금 소방서 돌아가는 거 보면 지방자치 소방서 아닙니까? 네, 예. 일정 아주 상위직 빼놓고는 이 상위직 빼놓고는 대부분 예. 밑에는 다 예. 도단위로 도지사 관할로 예. 조직을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 계속 불이 나는데 보면 소방서가 뭐 하는 게 굉장히 어설퍼가지고 저게 지금 좀 어설픈데 예. 근데 경찰이 지방자치 경찰이 되는 부분에는 찬성을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죠. 지금 경찰 체제하고 지방자치 경찰 체제하고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선 이 지방자치 제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반쪽짜리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치안에 대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복지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단체장이 치안도 같이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게 이상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 개개인도 이게 아무래도 자치 경찰이 되면 좀 더 주민 쪽을 쳐다보죠. 국가 경찰이 되면 아무래도 인사권을 진 쪽을 공무원이 보게 돼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인드가 좀 약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 경찰이 된다면 도경찰본부가 생기면서 지금 도경 같은 예. 그게 이제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군 단위로 예. 또 경찰서가 있고 예. 그다음 수사 기능을 하는 경찰서하고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서 부릅니까? A 경찰, B 경찰 그럽니까? 이름이야 이제 지금 영등포 경찰서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수사 기능을 전담시키겠다고 하고 예. 지방자치 경찰은 또 지방자치 속해 별도로 또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 경찰이 우선 수사권을 아무리 자치 경찰이라도 안 가진다고 하는 거는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범죄 예방 기능은 그러면 자치 경찰이 하고 수사는 이쪽이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검거가 최선의 예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분리한다는 게 뭐 개념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저 하나는 형사는 어디로 갑니까? 형사는 수사 쪽으로 봐야죠. 수사 쪽으로 가요? 예. 그럼 잡으러 다니는 경찰이 따로 있고 교통 정리하고 뭐
순찰 도는 경찰이 순찰 따로 도는 경찰 따로 근데 있는데 순찰 도는 경찰이 범인 봤다고 안 그러면 잡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저쪽에 이 순찰 도는 경찰이 수사 경찰한테 연락해서 빨리 저기 어디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하면 또 출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 잡아서 갖다 주겠죠 이제.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예, 미국에 우리 영화 보면요. 예, 미국에 보면 그 저기 뭐 샌프란시스코 시가 있으면 예. 시장이 있고 예. 경찰청장이 경찰국장이라 보통 이야기하죠. 예. 그 시장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거의 시장이 뭐 어떻게 투표를 해서 뽑기도 하대요. 경찰국장도요. 그곳에 보면 임명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미국은 제도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고 다양하더라고. 예. 어떤 데는 경찰국장도 투표로 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데는 보면 시장이 임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 또 지방자치의회에서 예. 그 치안위원회가 예,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관리하기도 거기서 하고요. 직접 하는 경우.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예. 그 뭐 순찰 경찰 있고 수사 경찰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잖아요. 아 거기도 구분은 있죠. 아니면 교통 경찰이고 있지만은 하나. 경찰서 안에 같은 안에서 다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걸 구분해가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마 아닐 겁니다. 아니 근데 예. 지금 이번에 말한 거를 보면 예. 수사는 수사는 아예 수사 전담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잡으러 다니는 그러면 수사하고 행사를 구분시켜서 니뭐 몇 살이고부터 뭐 주민등록 예. 번호 이거 하는 사람하고 예. 그다음에 잡아갖고 끌고 오는 사람하고가 따로 있는 건지, 예? 그다음에 일상 잡무를 하는 경찰은 그럼 이거 빼고는 뭐가 경찰의 기능이 남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확실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나 공청회조차도 하나 없어요. 예. 이게 전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용한 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국민의 치안 활동에 매우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예. 빼놨냐가. 나중에 경찰이 말입니다. 뭐 도둑이 활개하고 강도가 활개하는데 정도둑까지만 우리가 잡고 칼등 강도는 저쪽에서 잡는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 이 문제를 적어도 그 신문을 읽어보는 발표한 내용을 읽어보는 국민 중에서 이게 뭐라고 확 들어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기사를 읽거나 하면 한국에서 뭐 상위 한 0.1% 읽을 정도로 눈은 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거 뭘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경찰 조직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제주자치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자치경찰은 이제 이게 이 국가경찰하고 저희도 같이 이 공존하고 있는데 인사교류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이 하는 건 우선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임무. 이건 지금 다른 지역도 경찰관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그 임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시도도. 예, 다른 시도도 보면 예. 시도 공무원들 중에 예, 뭐 특별 그 사법 경찰이라 해가지고 예, 건축, 위생, 예, 뭐 음식점 단속, 예, 뭐, 예, 뭐 보건 단속 이런 살림, 거할때 하죠. 뭐 예. 예. 이런 이제 그 하고 플러스해서 뭐 그 혼잡 경비 뭐 무슨 행사 같은 거 있는 거 경비하는 이런 몇 가지를 좀 플러스 해가지고 제주자치경찰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제주자치경찰은 그 일반 경찰 우리가 보통 이제 독일법적인 용어로는 보안경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찰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무늬만 자치경찰이죠. 이 자치경찰로서 쓰자면은 당연히 수사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에 지금 자치경찰이라는 거는 예. 그냥 말만 자치경찰이야. 그 따로 모집합니까? 자치경찰은 채용할 때? 예. 그러면 여기 기존의 경찰 모집에서 육지의 경찰 모집에서 뽑힌 사람들은 거기 가서는 앞으로 인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나 자치경찰을 하겠다 또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되고 싶다 하면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될 수도 있도록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제주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제 특별자치도니까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이름만 특별하지 뭐 제주도가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요즘 뭐 중국인 관광객도 별로 안 오는데. 예. 제주도라고 범죄가 인터내셔널한 범죄가 판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영역에서 예. 무슨 뭐 제주도에 특별히 무슨 보건이나 예. 무슨 산림 단속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럼 뭐 제주도에서 한번 시범 삼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주도에 지금 저 도경국장이라고 부르는 도경청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진짜 자치경찰이라면 그 사람부터 예? 도지사가 임명하든지 지역에서 뽑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참. 지금 한국에서 소방청 같은 경우에 지방으로 벌써 지역 자치로 한다 보니까 소방청이 더 잘 운영되는 게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번에 보면 제천에 불난 거 보면 예, 불이 거의 안 나다 보니까 시골에 예, 그냥 뭐 장비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훈련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매뉴얼도 제대로 안 하고 예. 또 그 사람들을 해라고 누가 이렇게 위에서 쪼는 듯도 없다가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 이번 일은요, 장관부터 소방방재청장, 지역본부장까지 다 책임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각 시설별로 다중 이용 시설은 우선 나름대로 이 화재라든지 이런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위기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기 관리 계획 속에는 유형별로 뭐 화재가 났을 때, 뭐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쭉 내용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실제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연습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외국에 다 있습니다. 예, 선진국에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우선 고객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들은 고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여기 이 업주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딱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제천 같은 데는 뭐 문도 안 열리고 또 내부로 방송 시설도 없고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밀양에서도 문이 안 열렸어요. 예. 그리고 그 점검을 갖다가 뭐 이렇게 관에서 하지 않고 이제 민간 단체 민간 뭐 시키는데 점검 단체 무슨 협회 같은 데로 시키고. 예.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가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대충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한테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돈을 소방당국에서 일단 걷어가지고 세금처럼 거두고 그다음에 그 검사비를 걷어가지고 그다음에 검사하는 기관을 소방당국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검사하는 기관에서 잡아내고 눈치를 보지 제대로 적발을 못하면 다음에는 너가 안 준다 하고 그러면 예. 적발을 하려고 눈이 예. 벌겋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뭐 안 돼 있으니까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감각을 가지기 힘드니까 그래도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이나 그 이상의 부처에서 만들어서 그런 SOP도 만들어주고 매뉴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진적인 체제가 아직도 곳곳에 존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은 뭐 지금 뭐 그거 오늘 어젠가 그 국무회의에서 뭐 적폐청산하고 복지부동 뭐 무사 안일 무슨 탁상공론을 질타했는데요. 그 질타한다고 그렇게 될 건가 싶기도 한 게 예.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화재잖아요. 네. 39명 중에서 30명이 네. 80세 가까운 분들이에요. 예. 2014년에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똑같은 생태로 불이 나서 예. 매트리스가 타서 예. 유독가스가 나오면서 21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팔다리가 묶여 있다는 논란이 심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밀양이 한국에서 제일 고령화 사회가 빨리 진전되는 중에 하나랍니다. 경상도에서 네, 제일 맞습니다. 빠른 데래요. 예. 요양병원이 관내에 6개가 있대요. 예.
그러면 밀양에 있어서 만약에 지방자치 소방제가 활성화되고 나가고 하면 예. 밀양의 특성이 뭔가를 파악해가 예. 우리 지역에는 노인들을 위한 고령화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노인들을 위한 이런 요양병원이 많은데 예. 과거에 이 요양병원이 불 한 번 나니까 예. 그 신체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나 의식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탈출이 거의 안 되고 또 탈출시키려 해도 묶어놨더라. 예. 그리고 그런 병원들이 이익 위주로 예. 뭐 사무장 병원이니 비리가 굉장히 많게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것이 지방자치 소방제의 본질인데 맞습니다. 그런 게 특성은 한 개도 없어요. 이미 장성에서 났고 제가 수도 없이 제 뉴스 브리핑에서 제천 화재가 났을 때 요양병원 뭐 옛날에 장성 난 걸 이야기하면서 요양병원 제도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저 같은 사람이 예고를 할 정도로 지방의 소방청은 아예 그냥 관심이 예.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딴 데서 난다고 한번 봅시다. 예. 똑같은 사고가 안 날 거냐. 딴 데 요양병원에 불나면 똑같이 몇십 명은 예. 기본으로 죽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위에서 장관들 모아놓고 고위직들 모아놓고 질타한다고 예. 이것이 지방에서 반영이 되느냐. 그 반영이 안 될 정도면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시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냥 자기들끼리 구석에 모여 앉아가서 큰 사고만 안 나면 옹기종기 그냥 별 일도 없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데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즐길 수도 있는 게 지방자치 예. 소방이나 지방자치 경찰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또 연결시키는 조금 조금 비약이 있다고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되고요. 지방자치를 예. 하면 예. 지방자치를 하는 장점이 예. 단점보다는 확연하게 나았을 때 예. 제도를 바꾸는 거지 비슷하기만 해도 함부로 바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예. 최선이다라는 게 한국의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지방자치가 예. 정말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또 다른 부패를 낳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예. 분명하거든요. 몇 년 전에 뭐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다는 보고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또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거기이기도 합니다. 동네마다 시의원 무슨 구의원 해가지고 예. 건달들 막 이렇게 양산을 하는 그 분들 사람들 있어요. 뭐 사무관 뭐 서기관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 그냥 뭐 국가 예산이 여기저기서 줄줄줄 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참 한국 사회의 이 한계인데, 자, 국정원 말입니다. 우리 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대공 기능을 뭐 없앤다는데, 대공 기능 없애거나 말거나 뭐 최근래에 몇 년 사이에 간첩을 잡은 게 거의 없죠. 예. 없어서 안 잡는다고 완전히 없는 보십니까? 건 아니지만 뭐 예. 거의 없죠.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간첩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유 많죠. 요즘 온라인이나 IT화 돼 있다 해서 북한이 간첩을 굳이 파견할 필요가 없다 해도 그래도 사람이 오는 거하고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거하고 해킹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휴민하고 그리고 차이가. 예전에 이미 신문은 고철이 고정간첩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예전에 계실 때는 간첩 규모를 얼마로 정도 예측을 했습니까?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규모 전체는 모르고 다만 이제 한번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하면 제가 그 서대문 경찰서장 하고 있을 때인데 1991년입니다. 네. 그때 학원반 팀들이 그 중하게 문의를 해보니까 야 너 내일 데모 할 거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유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 학생들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91년 데모 많이 했죠. 예, 신천 로타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교문을 벗어나서 진출하면은 서장이 그냥 문책을 받는 박살나죠. 시절이었는데 그때 대공과장이 저한테 오더니 아이 서장님 지금 막 신천 로타리에서 학생들이 막 몰려 있는데 왜 사무실에 앉아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과에서는 이제 보고해야 될 정보과에서는 보고가 없고 그래서 당신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북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방송. 예. 한국의 해당 경찰서장도 못 들은 이야기를 북한 방송에서 나오구나. 예.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달려간 적이 있는데 곳곳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과거에 해산된 통진당 있잖아요. 예. 종북 통진당만 남았을 때 네.
저런 쪽에 보면 표 나오거나 이런 거를 보면 예. 그걸 모른 채 그냥 낭만적으로 저 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지지를 한 사람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적어도 한 50만 명 정도는 우리가 흔히 종북, 친북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간첩이 아니고요. 예.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토대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한 자발적으로 간첩 역할을 수행하거나 오래된 고첩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은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렇게 안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도 뭐 간첩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것도 뭐 맥락이 있어요. 북한하고 접선이 안 되거든요. 그때 그 울산에서 그 간첩 부부 간첩이 내려왔었는데 내려와서 울산의 그 시민단체에 한 사람을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에 속한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 간첩이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 자기를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모함에 빠뜨리는 거라고 공작을 생각을 하고 하고 신고를 했어요. 야, 그것도 완전히 아이러니컬한 일이네요. 그래가지고 그 간첩 중에 한 사람은 그 캡슐을 먹고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저도 그 한 기억이 명은 납니다. 도망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단체에 속했던 그 사람은 그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수령님께서 이렇게 언덕을 베푸셨는데 그걸 모르고 신고를 했다고 그냥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런 정도로 북한은 우리나라의 이 좌익사 이걸 썩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접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어쨌거나 자기들 내부로는 잠재적으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많다고 제가 그쪽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예. 저한테도 좀 이상한 사람이 저는 종북이 아니었는데 찾아와서 중국에서 왔다고 접촉을 해서 제가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하에 예. 그 사람의 신원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쪽 일을 하던 사람들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해보면 뭐 중국에서 이제 중국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뭐 조선족 출신도 있고 예.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비자도 없이 막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 와서 또 여권을 교체해서 이 육지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특히 뭐 한국의 정치인조차도 제주도로 불러서 만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요 근래에 거의 잡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무슨 박근혜 정부가 좀 마비되니까 뭐 대공 기능들은 다 손을 놨지요. 예. 근데 이제 이 정권이 이제 국정원을 없애고 무슨 뭐 대외 정보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수집만 하겠다 하면서 지금 그것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현송월이 왔을 때 국정원 여직원 2명 정도가 현송월이 옆에서 바로 이 밀착 경호를 하고 또 국정원 간부가 더 가까이 붙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편해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거기에 현송월을 경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통진당 해산할 때 이석기 잡으러 국회 이석기 방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그 사람들 신변에 이제 위해가 생기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경찰이 무슨 750명인가 붙어 있었다는데 국정원 예. 직원이 200명씩 달라붙을 필요가 있었어요? 1000명을 예. 현송월이한테 1000명 경호하게 되면 국가 원수급 경호 아닙니까? 뭐 현송이 예우해 주느라고 그런 그 현송월이 일개 악단 단장인데 김정은이 예. 첩입니까? 뭐 그런 김정일이 거라고는 첩입니까? 뭐. 보이지가 않고요. 예. 좀 과잉 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정원이 대공 기능도 안 하면서 그런 거 경호나 하고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이참에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해 버리고요. 그 뭐 해외 정보 수집이라 어쩌고 해서는데 그거 무슨 뭐 제가 볼 때 굳이 뭐 국정원에서 안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아예 그냥 저런 종류 무의미한 기관은 해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경찰이 잘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수지김 사건이라는 예, 있었죠. 홍콩에. 예. 그때 그 뭡니까 이거 저기 이 네. IT 그 회사를 하던 네. 친구 한 명이 예. 그 홍콩으로 가서 예. 뭐 그 수지김이라는 여성을 죽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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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국정원하고 당시 무슨 연결돼 있었다 이렇게 돼 예. 있어요. 그 이제 남편이죠. 죽인 남편이죠. 사람. 예. 이제 수지김이라는 사람이 간첩처럼 몰았죠. 간첩으로 몰았거든요. 예. 피해자인데. 간첩이 아니었어요. 예. 그 뒤에 문제가 되어지고 이제 그게 경찰청 터져가지고. 외사과에서 수사를 하게 됐어요. 수사를 하니까 국정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덮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경찰청장이 이모 씨였는데 아마 그 협조를 해줬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경찰청장이 구속됐죠. 예, 그것도 커졌죠 사건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첩을 예, 이렇게 예. 마누라가 간첩이라서 예. 뭐 이렇게 죽인 것처럼 해서 탈출해 왔다. 지가 죽인 게 아니라 예,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 예. 탈출해 왔다. 예. 이렇게 이제 국정원하고 해서 간첩단으로 예. 엮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 예, 살인범을 그렇게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간첩의 가족이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피해를 봤거든요. 참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번에 좀 수술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기 어차피 저기에 국정원에 수천 명이 있고 거기에 수천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 자신의 정체성의 칼을 들이밀고 간첩 잡던 기관을 북한에서 내려온 예. 사람들의 경호를 시키는 쪽으로 업무를 이렇게 바꾼다 하면 예. 저 안에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전직 국정원 원장도 있고 전직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 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도 있고 뭐 양지회도 있고 하면 거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와서 국정원이 그래도 존립돼야 될 필요가 뭐가 있다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해야 될 건데 저는 지난 정권에 그때 국정원의 기능 조정을 한다길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간첩을 잡아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그걸 갖다가 유지를 해야지 정권 바뀌어서 그걸 해체하려고 든다고 찍소리 하나도 안 해요. 현직이나 퇴직이나.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기관들이 겉으로는 그렇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조직의 축소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간첩도 안 잡으면 그리고 정보 수집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의 지금 규모나 내용이 현재의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만 해도 유지될 거고 특수활동비는 가만히 놔놓으면 이런 정권에서는 북한에 갖다 줄 가능성도 있고 지금 국정원이 하는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물밑으로 교류하는 역할을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국정원이 북한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고 국정원 원장이 김정일이 앞에 와인 따랐잖아요. 따라가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기관은 대북 한마디로 밀거래 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저런 점을 종합해가지고 대응책을 정부에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뭐 국정원이 간첩 안 잡으면 경찰에서는 잘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경찰의 특징은 인원이 많고 조직이 방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죠. 경찰이 지금 웃고 싶어도 앞으로 또 법 통과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하겠네요. 이게 이제 보통 정권이 1년 반 지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9개월 지났으니까 예. 뭐 1년 반이면 18개월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2년 반 지나면 그게 겉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개혁은 1년 반이 되기 전에 시작을 해서 2년 반이 되기 전에 끝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뭐 아직도 전직 대통령 붙잡고 그냥 계속 있으니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닌가 느낌이 듭니다. 거기 꽂혀가지고 예. 보통 보면 사냥개나 이런 거 잃어먹기를 잘해요. 개 데리고 나갔다가 뭐 한 마리가 뛰면 쫓아가갖고는 나중에 잃어버려요. 하도 쫓아갔다가 돌아오질 못해다. 예. 이 정권도 막 이 적폐청산에 꽂혀가지고 끝없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빨리 매듭을 짓고 이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모든 개혁에서 법을 통과시키도록 협조를 받아야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양 정권을 넘나들면서 경찰을 지키고 키웠다고 후대에 이렇게 좋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찰청장이 뭐 평가받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 어쨌든 정책의 최고의 형태는 그리고 개혁의 최고의 형태는 법률이거든요. 예. 입법인데 그게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제가 제발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국정원의 전직 원장이나 전직 고위 간부 출신이거나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 출신 중에 현직은 못 나올 거고 또 무슨 뭐 국정원에 있던 분들은 뭐 국정원 직원은 업무 중에 지득한 정보를 대해서 밖으로 유출하면 그런 이야기라 업무 중에 지득한 정보가 아니라 예.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소신을 이야기하는 게 뭐 업무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비업무니까요. 예. 한시라도 뉴스 브리핑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언제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 소장이 요즘 국정원을 와 해체해버리라고 하냐 이러는 부분에서요. 제가 애정을 가졌다가 요즘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거는 기간도 아니다. 거기를 거쳐간 사람이 수만 명일 건데 개미 새끼 하나 뜯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돈은 그렇게 많이 갖고 그러고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정권이 조기에 무너졌다. 그렇다 한들 국정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곱겠느냐. 정말로요. 자기 밥그릇과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스스로가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뭐 황장수가 경찰 간부, 전직 간부 불러서 경찰 편들었다가 아니라요.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기대가 워낙 실망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